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은 탄생했고 1970년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발전돼 50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인터넷 50년 역사에서 HTTP 프로토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명칭답게 www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교환하는 통신 규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정된 공간에서의 응답을 탈피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이미지 영상들을 전송하는 현대의 인터넷 정글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어 보안을 강화해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HTTPS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와 백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로 서버의 보안과 안전에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했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역폭 증가 할당에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접속자 수가 과도해지면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보안 강화는 수동적인 형태여서 해킹에 취약하고 또 데이터 복제 위변조가 가능해 데이터 복구 또한 까다롭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끊임없는 연구는 지속했습니다. IPFS가 탄생합니다. 2014년 주한변의 IPFS 분산 파일 시스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해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구글, IBM 등 100명의 전문가가 프로토콜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IPFS와 지불수단, 파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IPFS 프로토콜은 대체로 빠르고 안전하며 더욱 자유로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백본과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안과 데이터는 모니터링할 수 없고 복사와 변조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해 많은 응용 분야에 쓰이게 했습니다. IPFS는 현재 전 세계 컴퓨터 파일 표준 및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분산형 P2P며 웹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P2P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하드디스크가 중앙화된 서버를 대체합니다. IPFS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P2P 네트워크 형태이기 때문에 노드가 많을수록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드디스크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IPFS 제작사 주한변넷은 IPFS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파일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 계층을 추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스토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클라이언트로서 스토리지 마이너 또는 검색 마이너로 파일코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스토리지 마이너,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검색 마이너, 데이터 저장, 검색 또는 블록 마이닝을 통해 파일코인을 얻는 이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IPFS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일코인으로 보상합니다. 파일코인의 최고 방식은 POS, 즉 Proof of Spacetime, 시공간 증명 방식입니다. 파일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분산 전자통화지만 비트코인의 계산 전용 작업 증명과 달리 파일코인의 작업 증명 기능에는 검색 증명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드는 특정 파일의 저장 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POS 최고 방식은 소음, 전력 소모, 하드웨어 수명 등에서 POW 방식보다 매우 탁월하며 효율적입니다. 2017년 8월 파일코인은 당시 2억 5,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 규모가 가장 큰 ICO로 기록됐습니다. 사전 프라이빗 세일 리스트에는 세코이아 캐피털, 앤드레센 호로위츠 및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유명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IPFS와 파일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유저들을 확보했고 순 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증명된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에 대응한 ICO로 유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전체 토큰 발행량의 70%를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유지 관리, 데이터 배포, 계약 실행 및 기타 작업 등의 채굴자 블록 생산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5%는 개발사인 프로토콜 랩스가 6년 동안 분할 분배로 연구, 엔지니어링, 배포,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되기 위해 배분되며 10%는 지난 2017년 진행됐던 ICO 투자자들에게 6개월에서 3년 동안 분할 분배되고 투자금은 네트워크 개발, 사업 개발, 파트너십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쓰이고 남은 5%는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에서 6년간 분할 분배되며 장기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 지원, 학술 보조금, 공공사업, 커뮤니티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아직 코인이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뱅크, 비트포렉스, 게이트.io 등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인넷 발표 이후에 정상적인 코인 배포 및 코인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파일코인이 텔레그램과 더불어 상장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의 방대한 영상을 IPF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의 전자서적 또한 IPFS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IPFS 속에 담길 당위성은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IPFS 기술과 파일코인의 발행은 기술의 혁신과 실물 경제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We use the internet for everything. To talk to our loved ones, to work together, play together. The wonder of the web is that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last 25 years sharing so much about themselves. But unfortunately, we built it on a very fragile infrastructure. We have this exponential growth in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and that's data that we need to store and safeguard. The way the internet has evolved, there are single points of failure everywhere. We saw this play out in Egypt, where suddenly one morning, people woke up to the internet just completely shut down. They couldn't reach each other, they couldn't talk to each other. We believe it's incredibly important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internet with the ideas of decentralization and peer-to-peer networks. So that's what we're working on. We built IPFS, a protocol to remove those central points of failure,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internet and the web, and to give information a stronger sense of permanence. IPFS is a really amazing community of developers that are interested in building decentralized technologies. IPFS is a large-scale open source endeavor with people that contribute from all over the world. We are a community of people who really care about the future of the web and who want to address the problems. It feels to us like the web is consolidating at the applications layer around a small number of data monopolies, and we're really big believers in the re-decentralization of that wonderful resource. And when we first met Juan, we realized that what he was doing is one of the real keys to making that possible. The first phase of our work, decentralizing the web, was to build IPFS. The next phase, improving on this foundation, is a new protocol, Filecoin. With the rise of protocols like Bitcoin and Ethereum, we've seen massive decentralized networks form where anyone can dedicate their computer to run the network and earn crypto tokens for doing so. Mining for tokens is so profitable that these networks have spread globally and created the world's most powerful computing systems. We realized that we could use the same kind of incentive structures of Bitcoin to create a decentralized storage network. There is a massive amount of unused latent storage out there. The vision for Filecoin is to create a decentralized storage market, a network kind of like Airbnb, where all that unused storage can be sold on the market. So with this vast amount of supply joining the network that is not currently connected, we can optimize our resources and drop the cost of storage. One of the key things about the Filecoin network is that there is a native token to the system, and that's Filecoin.
It's the medium of exchange for this decentralized market. Users spend Filecoin to hire the network to store their files, and storage providers get paid in Filecoin, which scales with how much storage they add and how close they are to the users. One of the powerful things about Filecoin is that it allows individuals to be incentivized to act as parts of a network. Each individual will contribute their part and get paid for it, but then the sum of all the individuals will create a network that is much more powerful than the systems that we have today. Filecoin can be exchanged for Bitcoin, Ethereum, dollars, euros, and so on. Or users can hold on to their Filecoin, which may appreciate as the network grows. Anybody who uses the technology can become an investor in the technology. They can buy tokens, and if Filecoin is successful, they can share in that financial success. It's kind of like anybody in the world being able to get a seed investment in a Google or a Facebook or an Amazon or something like that. Filecoin is going to completely reimagine the way data is stored and delivered, especially in the places where internet service is most fragile. Just like people mine Bitcoin all over the world, local entrepreneurs will realize they can mine Filecoin by plugging together as many hard drives as they can get. Not only can they earn significant amounts of money, but they can also provide a valuable service to their local community. We can move all of the really valuable, precious content of the internet, this amazing compendium of knowledge, into those regions so it can be served locally, and give access to billions of people who are currently locked out of the web. 예.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인 10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안정적 제도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386만 3천원으로 전날 대비 28.8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56만 5,500원으로 전날 대비 2.68%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68만 5천원으로 전날 대비 5.39% 하락했고요. 리플이 281원으로 전날 대비 2.09%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2만 7,950원으로 전날 대비 1.00%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34만 700원으로 전날 대비 0.94%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32,810원으로 전날 대비 1.91% 하락했고요. 퀀텀이 15,020원으로 전날 대비 2.10%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피씨, 제가 이 목 좋은 곳에 땅을 하나 봐줬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네, 오직 이 비트코인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어머,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섬나라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근데 바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유니온 아일랜드입니다. 제가 말한 땅이 여기 블러디 비치베이예요. 근데 이제 부지가 백사장까지 합쳐서 13에이커, 그러니까 약 57만 평방미터입니다. 바로 근처에 공항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딱 좋죠. 아직까지는 빈 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조트도 짓고 또 휴양지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왜 꼭 비트코인만 받는 이유가 있나요? 땅 소유주가 말하기를 네. 베이비붐 세대 때는 재산 가치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는 본인이죠. 그 본인이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다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만 받고 가격은 77억 원 상당의 900 비트코인으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빨리 사셔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놀러 가죠. 네, 비트코인을 빨리 벌어서 빨리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이 2,300만 원까지 수준으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면 일단 11월 26일 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2주가 채 안 돼서 2,400만 원까지 2주가 채 안 돼서 2.3배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암호화폐들은 크게 상승은 못하고 비트코인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에 또 광풍이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 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 원은 그냥 뚝딱 홍식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 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 원은 홍식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 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 넣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주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안녕하세요, 정보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밴드에서 리얼로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면은 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죠. 지금 제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일코인 메인넷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밴드 소통방, 단톡방 여러 곳에 파일코인에 관련된 로드맵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9월 21일이죠. 이때쯤에 메인넷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그 블록체인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 블록체인 디파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여기 328페이지를 보면 파일코인의 탄생, 프로토콜 랩스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발자죠, 프로토콜 랩스사의 주한 베넷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난 후에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파일코인에 관련돼서 3대 불장, 비트코인은 1대 불장, 자, 2대 불장은 뭡니까? 이더리움, 3대 불장은 파일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고정 비용은 나가고 있지만 지금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9월 6일까지 식당 집합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내지는 9시 이후로는 식당도 테이크아웃만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사업이 사람을 꼭 오프라인상에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이런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밴드에 우리 파일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자로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밴드의 회원가입을 서둘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가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편안하게요. 지금 하단에 나와져 있는 댓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밖에 있는 중앙홀에 있는 박대현 대표님 없습니까? 예. 지금 댓글에 뭐 올라오는 게 있나요? 댓글에 좀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편안하게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몰라서 밴드를 열어보지도 않고 혹은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 많이 될 건데요. 여기에 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듯 싶습니다. 박대현 대표님, 핸드폰 좀 잠깐 좀 주세요. 제가 드로이드 캠하고 카메라를 두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체킹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저는 편집이 없는 소리를 줄이세요. 하워링 납니다. 소리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오세요. 화면만 보일 수 있도록. 오케이. 가져와 보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화면 가리지 말고요. 자,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화면은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 자, 특정금융거래법 특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라는 이런 내용으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타 소득세로 20%의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그 합법화가 된 거죠. 자, 3천만 원 종잣돈으로 1년 만에 72억 벌었습니다. 그런데 72억 벌어서 24억 원을 증여했는데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자,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1세대 마이닝, 이더리움 채굴기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무려 240배 수익을 거뒀는데, 이더리움이 10,000원 정도째 할 때 구매를 해서 마이닝기에 투자해가지고 이게 2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40배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다큐멘터리의 소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대불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대불장. 고요. 자, 가족이 우선이죠. 저희들은 IPFS 서울 주식회사 패밀리입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증권가에도 이미 종이 주식에서 위주가 되지 않는 전자 주식, 증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도 잠깐 전하겠습니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없애고 증권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 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했고요. 자, 이 미래학자는 구글의 종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 중앙 서버는 보안에 취약하고 나의 모든 정보가 구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다. 현재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는 도대체 해결 불가다. 그래서 앞으로 탈중앙화 인터넷으로 대체될 것이고 구글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법무팀이 없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미래학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분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리게 되면 만약에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분은 파멸의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대죠. 어떻게 됐나요? 이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이 한 권 팔려나갈 때마다 인쇄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아주 스타 중에 스타가 된 거죠. 자, 이분은 실리콘밸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구글의 빅데이터가 붕괴될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구글에서 이 입을 찍고 싶어도 못 찢은 겁니다. 왜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3 핵심 저장 기술 IPFS 파일코인 매년 10배씩 성장 중. 매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도 짐작해 보건데 오래됐구나, 몇 년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2020년도 5월 1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웹3 기술로 구현한 파일코인 스토리즈 검열 저항성 인센티브 차별화 포인트. 여기에는 많은 파운데이션, 블록체인 전문 파운데이션 재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22,000여 명이 온라인 미더블 개최한 내용을 매일경제에서 경제면에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특검법이 통과되다 보니 이제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쏙 들어갔죠. 왜일까요? 이제 기준이 생기고 법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파일코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10배씩 성장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도 가상화폐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은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세련되게 이제 앞으로는 초등학교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법이 바뀌게 되면 이런 기준을 잘 리딩해서 현실 일상생활에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 미 암호화폐 업계에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및 블록체인 활용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LG 자회사의 나인스퀘어에서 앞으로 신분증도 위조할 수 없도록 세종청사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수주를 LG의 예산 편성에서 확정됐다라는 보도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신호들을 모아봤더니, 점으로 연결된 걸 모아봤더니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프들을 또 많이 연결을 해봤더니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IPFS 탈중앙화 분산 서버 시장은 막대하게 앞으로 커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404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갑자기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다운이 되면 404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 서버의 해킹 문제 전자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는 셧다운 없는, 해킹 없는 IPFS 서울 주식회사입니다. 자, 분산 데이터 저장기들을 모으면 분산 서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좀 전에 오프닝 방송 준비 때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디도스 공격에도 자유로운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거대 기업들은 상용화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9월달에 메인넷이 출시되게 되면 파일코인으로 지불하고 서버비를 파일코인으로 보상받는 에어비앤비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록은 중앙 서버에 되고 있었지만 이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흑백 TV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인용해 봅니다. 오바마, 바이든, 빌 게이츠 트위터 계정이 동시다발로 해킹됐죠. 연합뉴스에 아주 계속 특필됐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FBI에서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랩스, IPFS, 파일코인, 탈중앙화 P2P 분산형 프로토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버,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오늘 9월 1일입니다. 서버 비용은 달러 결제에서 파일코인으로 결제 방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 인류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데이터 사용하는 통합 리모컨이다. 저희들의 데이터 단지는 서부 데이터 단지입니다. IPFS 서울 주식회사는 이미 중견기업으로 IT기업에서 취재를 좀 해달라고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1세대 마이닝을 하고 있는 채굴기, 소위 얘기해서 채굴장, 채굴공장 이렇게 표현됐지만 2세대 마이닝은 데이터 분산 저장기 내지는 스토리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서버실과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메인 PC에서 스토리지를 통솔하는 하나의 메인 PC입니다. 이 모니터는 파일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저장 보상, 그 다음에 검색 보상, 그 다음에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보상되는 어떤 수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를 보여주는 메인 PC인데요.
얘는 일종의 장기판에 한마디로 차 정도 됩니다. 차, 포차. 예. 그래서 이 쫄들 스토리지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메인 PC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억 5천 정도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ICO 참여 조건 파일코인이 왜 유명했습니까? 어떤 제한을 뒀다. 기간 투자를 유치받았다. 파일코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래소들이 앞다퉈 선물 거래 중이다. 하루에도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은 왜 이렇게 앞다퉈서 홍보를 할까요? 자, 거래 수수료가 앞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을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분산 서버 사용료를 파일코인으로 지불하고 스토리지를 제공한 데이터 센터에 파일코인으로 보상하는 이런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점점 커지는 호재까지 떠안음으로 인해 가지고 파일코인은 2020년도의 성장기입니다. 쭉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모든 것을 공개해 가지고 많은 응용군의 문호를 개방해서 파일코인은 여러 유저들한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콰이어 캐피탈 한번 살펴볼까요? 기간 투자를 2017년도에 프로토콜랩스의 파일코인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전 세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형 메이저 금융 캐피탈사입니다. 이 기업에서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목록을 보니까 76년도에 애플로 시작해가지고 오라클, 엔디비아, 야후, 페이팔 보세요. 유튜브,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알만한 쿠팡데일리 호텔, 국내의 금융의 어플, 토스에까지 투자한 기업인데요. 이 세콰이어 캐피탈은요, 아주 유니콘 기업을 찍어내는 벽돌 공장이다. 자, 이 회사에서 투자한 투자 총액을 봤더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22%나 차지합니다. 자, 이런 회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엄청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파일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슈퍼뱀이라고 해도 이 회사만큼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아마 부족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투자하는데 큰 용기가 되실 듯 싶습니다. 자, 혁신 없는 한국 증시 코스피하고 애플을 제가 비교한 자료인데요. 한국의 코스피 908개 종목을 다 합해도 1401조 4867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 한 종목만 봤더니 1318조 2082억 원에 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뭘 시사하는 겁니까? 자, 좀 전에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애플에 투자해 줬는데 이렇게 얼마나 크게 성장할 줄 알고 이렇게 투자했을까요? 자, 그럼 분석력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애플 같은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세콰이어가 파일코인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이 이상 닷컴 버블보다도 더 큰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의 해킹 없는 분산 서버 시장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파일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 예고됐다는 내용은 접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미니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이 확정됐죠. 자, 곧 있으면 메인넷이 출시되기 때문에 곧 코인베이스 등 국내의 빗썸, 업비트 등 메이저 거래소는 릴레이로 오토 상장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파일코인의 지금 실시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아침에는 3만원대, 7만원대. 이 부분은 재정거래를 할 수 없는, 소위 얘기해서 매수는 되지만 그죠? 6개월 락, 12개월 락이 걸려 있는데, 한국도요 꽤 많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21,192원을 달리고 있네요. 자, 그럼 해외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를 잠시 코박에서 링크를 지금 잠깐 닫아놨는데, 그 부분은 요걸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32,000원대, 39,000원대 이렇게 달리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재정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한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코인은 총 20억 개입니다. 6년마다 관광기가 오죠. 자, 2020년부터 6년간이 7억 개 마이닝이 되는데 그중 우뜸인 거는 금년도입니다. 1억 4천만 개가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일코인 채굴기 회사와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는 채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죠. 대부분 중국 관련이고요. 저희 회사는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분산 데이터 저장기 또는 스토리지, IPFS 사업을 분양 임대 사업까지 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이미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지 저장기는 분산 데이터 저장기는 저희들 풀 자체는 14TB입니다. 기본 단 자체가 504TB. 자, 용적률 저희들 스토리지 분산 데이터 저장기를 15,000대를 만약에 세팅을 한다 라고 보면 우리는 3평이면 되는데 타사는 500평 내지 6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용적률에서 이겼습니다. 자, 용적률에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전기선이 짧아졌죠. 자, 전기공급 인터넷선을 연결하는데 허브 분배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가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집집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콘센트 멀티탭 가정에서 보면 거기에 먼지가 많이 끼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좀 눕혀놓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활먼지가 끼게 되면 합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단기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 콘센트에 전원이 켜짐 그 램프도 나가버리죠. 자, 이런 것처럼 많은 가전제품 스토리지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공조기술이 필요합니다.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기 배출을 해주는 공조기술이 첨부가 됐다. 전용 메인보드는 확장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용 SSD 장착에 형광등으로 보면 쪼꾸다마 같은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노하우가 들어가져 있는데 마이닝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져 있는 우리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모바일 웹으로 모니터링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자, 4TB 기준으로 9월 1일이 됐습니다. 500불이 더 상향이 돼서 3,000달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번 얘기했기 때문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소위 테스트넷을 했을 때 3.2개에서 8개 정도가 나왔는데 한 중간치 너무 많이 잡으면 사행성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균만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3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죠? 4TB 테라바이트에서 분산 데이터 저장기에서 한 달에 한 30일 잡으니까 90개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시세를 알아봤듯이 선물 거래는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전제 조건이야만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미 실물로 상장될 때는 3배수로 상장되는 게 불문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ICO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7만원대를 갔기 때문에 한 20만원대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 5만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 출시 이후에. 자, 그러면 5만원 곱하기 90개를 하면 얼마예요? 450만원 나오죠? 자,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투자자입니다. 어떤 저금리 시대에, 저성장 시대에, 노령화 사회가 됐고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100세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엄마 회사도 아니고 내가 차린 회사도 아닐 건데 회사들은 분명히 냉정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냉정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빠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회사는 60페타바이트급을 이미 보유한 해외 일본에서 엄청난 매출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해외와 국내와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PFS 서울주 스토리지 약 3파일코인이면 한 달 안에 원금이 넘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엘뱅크 거래소에 보면 파일코인 뒤에 6자 12자가 무슨 뜻인지요? 아, 이 부분은 실물 파일코인 거래가 아닌 선물 거래로서요. 6개월 락, 12개월 락입니다. 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 묶인다는 뜻입니다.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음 달 9월 달에 바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를 통해서 메인넷이 출시가 된과 동시에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특성상 24시간 풀로 락에 걸리지 않고 매매가 가능한 파일코인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비대면 저성장 저금리, 생계비 월 고정비용을 해결할 대안이 막막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IPFS 서울을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패밀리들은 앞으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누워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보내더라도 매일같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IPFS 서울의 패밀리에 서둘러서 일원이 되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일코인 경연대 410만 개 지금 경합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리셋을 하고 경연대회 중이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밴드의 최신 버전을 통해서 올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3.2개에서 8개 정도 나온 그 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서부 데이터 단지에 5,000대를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히스토리죠. 이거를 지금 현재 경연대회에 이것도 연결시킨 모양입니다. 이거 아직 안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일코인 IPFS 서울 대표 정보 지금 벌써 282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네요. 점점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엄지척 이걸 좀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어떤 그 가족으로서 같이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실 걸로 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조삼모사 스토리텔링 안전한 은행에 1억을 예치한 연 이자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빼면 1억 넣어놓으면 100만 원도 못 받아. 사실은 은행 예금금리 세상 첫 0%대 0%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꽥꽥거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아저씨 최고야 하고 안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숭이는 아니죠? 원숭이입니까? 원숭이가 한 IQ가 얼마나 정도 되죠? 박 대표님 참가 1명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 방에 아무도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IQ가 원숭이가 얼마나 돼요? 한 90 나오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이 안전하다라는 거에 덫에 걸려서 은행도 파산하면 5천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죠. 자, 그런데 지금은 돈을 놀리지 말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억 넣으면 100만 원도 못 받아. 은행 예금 사상. 이게 2020년도 7월 31일자 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예금 통장 모처럼 보니까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다 카드를 이용하시죠? 자,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산 데이터 시장에 파일코인을 투자해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공부죠, 일종의. 자, 1억을 안전한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0.5%이기 때문에 연이자 50만 원입니다. 근데 1억을 스토리지에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억을 300만 원으로 나눠보면 약 33대가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파일코인이 3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총 99개의 파일코인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파일코인을 아까 5만 원 잡았는데 2만 원을 삭감을 해버리고 3만 원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99개의 파일코인이 나오죠. 왜? 하루에 3개의 33대를 곱해보니까 99개의 파일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파일코인당 3만 원을 한번 잡아보면 하루에 29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 달로 곱해봤더니 8,91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죠. 한 달에. 그러면 이것도 12개월로 연으로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약 10억 6,9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원리금 1억을 빼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약 9억 6,9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억을 안전한은행에 넣었을 때는 0.5%였는데, 자, 그러면 9억 6,920만 원 나누기 1억 원 나누기 곱하기 100분율을 해봤더니 약 수익률이 969.2%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자세하게 알아보셔갖고 내가 점프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한 1금융권에 은행에 1억을 예치했는데 연 이자 소득이 약 50만 원밖에 안 돼요. 어쩌죠? 울상입니다. 자, IPFS 스토리지를 구매하신다면 수익률만 따져놨습니다. 약 9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약 10억이죠? 10억. IPFS 스토리지 연 수익률이 약 10억 원이면 당연히 콜이죠? 콜입니다. 저희 회사는 IPFS 서울 주식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의 툴에 내가 가입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콜입니다. 자, 상가금매를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가가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월세를 봤더니 93만 원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2억 2,400만 원도 빼고 1억을 가지고 넣었더니 하루에 월세도 아니고 한 달이면은 8,910만 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로 전통적인 우리 실물 경제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IT 분야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72억의 수익을 낸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돈 한 번도 안 벌어보셨죠? 그러니까 안 믿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패스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를 지금 한 대로 시작해 가지고 8월 말 이미 지났습니다. 이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을 2020년도 올해 만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한번 저축해보자. 자, 지금 IT 기업 탐방 기자들이 내기를 걸었어요. 파일코인이 유틸성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비트코인을 넘지는 못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마도 1파일코인의 연말쯤 되면 80에서 120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파일코인을 그냥 한 5년 뒤에 한 50만 원만 잡아서 말도 안 되는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년 뒤에 파일코인 하나에 50만 원이다. 지금 뭐 벌써 이더리움이 50만 원대 넘어갔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어도 만 개면은 50만 원에서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10만 개면 500억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의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고 여행 갈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파일코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식 게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희들이 왜 바쁜가요,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이 대부분 돈을 벌려고 바쁜 겁니다. 자, 제가 2017년도 12월 30일자에 이런 타이틀로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1200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아카데미. 앞으로 5년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럼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지금 당장 파일코인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급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2014년도부터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공부를 쭉 해오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고 저 또한 조금 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보시면 이게 1세대 마이닝 채굴장입니다. 이렇게 막 앵글에 막 복잡한 선들이 막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건 1세대 마이닝 채굴기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사업은 뭡니까? 스토리지 내지는 분산 데이터 저장기라고 표현해야만 맞겠습니다. 유사하지만 분명히 틀립니다. 보상도 세 가지고요. 내용연도, 수명도 1세대 채굴기는 3년이지만 억지로 2년째 주요 부품을 갈아야만 3년이었죠. 자, 스토리지 분산 데이터 저장기는 내용연도, 수명이 6년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선들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했는 것이 예전에 1세대 마이닝 현황이다.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채굴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실패자가 될 것으로 저는 단언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를수록 보고 싶은 어머니, 다 누구나 어머니 있으시죠? 자, 이번 기회에 돈을 좀 효율적으로 벌으셔서 한 번쯤은 이름은 못 날리고 가더라도 날 낳아준 부모님께 효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찬스를 잡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참았더라면, 야,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야, 이걸 내가 들었는데 그때 했더라면.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나면서, 지난 다음에 무릎 치면서 그때만 찾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활기차고 정말 멋진 시간들로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how's it going? This is Pikachu. I'm really excited to share with you how a lot of our students are earning passive income with the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인 10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안정적 제도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